예, 반갑습니다. 프로밈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핫한 아파트죠. 버머 아이파크. 버머 아이파크 보류지 입찰 소식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류지 입찰 소식이 있는데, 보류지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지가 뭐냐? 도시정비 사업에서 사업 경비 충당을 하기 위해 일반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시정비 사업, 즉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 수 착오에 의해서 지분 누락이 되거나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두고 어떤 그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사업 경비 충당을 하기 위해 남겨두는 주택을 말합니다. 예. 보류직 규모는 총 건립 세대수의 1% 이내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즉 1000세대 같은 경우에는 10세대, 500세대 같은 경우에는 5세대 이내로 가능합니다. 조합에서 더 많은 보류지를 확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사유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류지 매각은 어떻게 하느냐? 보류지로 남겨뒀는데, 그게 이제 남은 경우에 1000세대 분양해서 10세대 남겨뒀는데, 사업 경비 충당하고 대략 한 5세대가 남았다. 그러면 그걸 매각해서 조합에서 매각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도록 하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일반 분양을 하거나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주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은 최고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받아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매 방식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보르지 매물의 장점은 뭐냐? 보리지 매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매수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뭐냐?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찰이 가능하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동호수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동호수를 알고 입찰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1000세대 분양했는데 10개 남겨두고 5개 사업 경비 충당하고 5개가 남았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5개가 예를 들어서 뭐 101동 101호부터 뭐 102동 뭐 503호 뭐 이런 식으로 동호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알고 입찰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청약 통장이나 뭐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보유주택수에 대한 규제도 없고 거주지에 대한 규제도 없고 단순히 최고 낙찰가를 써낸 사람이 갖고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냐? 입찰 금액의 10%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5억에 입찰가를 썼다 하면 5천만 원이 필요하고 10억에 입찰가를 적었다 하면 1억이 필요한 거겠죠. 어.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뭐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이 뭐냐? 잔금 납부 기한이 짧습니다. 보통 한 2개월, 3개월 그렇게 잔금 납부 기한이 짧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파트 옵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지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뭘 옵션을 놓고 빼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르지 매물의 단점은 간단히 말하면 큰 목돈이 든다. 짧은 기간에 큰 목돈이 든다. 장점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단점은 짧은 기간에 큰 목돈이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버마 아이파크 보르지에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마 아이파크 모습이고요. 보르지 3개가 나왔습니다. 3개. 음, 102동 401호, 103동 501호, 103동 504호 3개가 나왔습니다. 자, 동호수를 한번 볼까요? 자, 102동 401호 방향을 보니까 정남향이네요. 남향이고 A타입, A타입이 판상형입니다. 그죠? 그리고 103동 501호도 정남향이고 A타입 판상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3동 504호 유일하게 이제 타워형이고 방향은 남쪽, 동쪽, 서쪽이네요. 남서향이 되겠네요. 남서향. 그죠? 음, 아무래도 대구에서는 판상형이 인기가 많으니까 102동 401호하고
103동 501호가 조금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에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최저 입찰가. 102동 401호는 10억 8천, 103동 501호는 10억 8,900, 103동 504호는 10억 8,500, 대략 10억 8천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최저 입찰가 금액이 적당한 금액이냐? 그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얼마의 입찰가를 적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최초 분양가, 범아이파크 최초 분양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작년에 분양했을 때 범아이파크 일반 분양가입니다. A타입, 판상형이 4층 같은 경우에 대략 10억, 그리고 B타입, 타워형이 5층 같은 경우에 대략 10억 천, 예, 대략 10억에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류지가 얼마에 나왔다고 했죠? 보류지가 10억 8천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류지 입찰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약 8천만 원 비싸게 나왔다. 8천만 원 비싸게 나온 거죠. 음. 그러면 10억 8천을 쓰면 낙찰이 되느냐? 내가 매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최저 입찰가에서 높게 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쓰면 되느냐? 그거는 버머 아이파크 현재 매물 나오는 금액을 보면 대충 가름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얼마에 나왔는지, 버머 아이파크 현재 얼마에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낮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이 지금 33평 12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억.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은 13억 5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12억에서 13억 5천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이파크 보류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옵션 항목. 옵션 항목은 이제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뭐 시스템 에어컨 세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보류지가 3개 나왔는데 한 개의 동호수에 한 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죠? 한 개의 동호수에 여러 개 입찰은 불가합니다. 그죠? 근데 3개니까 각각 응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이 3개까지 응찰은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고 입찰가가 계약을 미체결했을 시 차순위 입찰자에게 계약 우선권이 부여된다. 예, 경매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은 무효하고 예치한 입찰 보증금은 전액 당 조합에 기속된다. 그죠? 조심해서 그 입찰 그걸 해야 됩니다. 어, 게, 낙찰이 됐는데 자기가 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입찰 보증금은 전에 조합에 기속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주의 깊게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 접수해야 됩니다. 우편 접수 불가하고, 그리고 계좌로 납부해야 됩니다. 현장 수납은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입찰 일정입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 현장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장소는 버마이파크 오피스텔 1007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죠? 3일간 진행되고 오피스텔 1007호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투찰 및 개찰 21일 11시부터 1시까지 투찰 및 개찰을 합니다. 어디서? 버마이파크 스카이 라운지에서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언제 하냐? 만약에 닭찰이 되었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하냐? 바로 그날 합니다. 21일 4시부터 5시까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버마이파크 오피스텔 1007호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류지 아파트 관람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다 지어졌기 때문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언제? 2월 18일 화요일에서
2월 20일 목요일 매일 오전 10시에서 3시까지만 관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 점수하고 입찰 보증금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낙찰되어서 계약을 하고, 그죠? 계약을 하고 잔금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잔금이 90%인데 잔금은 언제 해야 되냐? 4월 21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 두 달이네요. 두 달 안에 잔금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일정이 빡빡합니다. 일정이 빡빡합니다. 꼭 잔금이 마련된 사람에 한해서 그 입찰을 해야 되겠죠. 잔금이 두 달밖에 안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상 범아이파크 보류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아이파크 보류지 낙찰 금액이겠죠. 얼마 정도 되냐, 얼마 정도 될까. 어, 우리가 범어 W 보류지가 작년 12월 달에, 24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입찰이. 음, 그 낙찰 금액 결과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음, 요 흐름을 보면 입찰 최저가 금액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하기 때문에 요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범아이파크 보류지 낙찰 금액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범어 W 같은 경우에 보류지 입찰 최저가가 대부분 11억 정도 했었고 낙찰 금액은 12억에서 13억 사이였다. 그리고 낙찰률은 평균 110%였다. 평균 110%였다. 그렇죠? 그래서 범아이파크 보류지 낙찰 금액을 예상해 본다고 하면 음, 범어 W 보류지 낙찰률이 110%였으니까 범아이파크 보류지도 비슷한 낙찰가율이 예상이 된다. 110%. 110%. 그러면 10억 8천이 최저 입찰가였으니까 110%면 11억 8천인가요? 대략 그 정도 되겠죠. 단, 버머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보류지가 저층입니다. 4층, 5층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110%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합리적 추론이 되겠죠. 대략 뭐 11억 5천에서 12억 선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요즘에 핫한 아파트 범아이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범아이파크 보류지 입찰 소식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